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2024년 2회 이제 전기 산업기사 전력공학 한번 기출문제 한번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보고 뭘 버려야 될지 한번 보자고요. 거기 보시면 21번이죠. 이런 문제는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다음 가로 안에 알맞은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 공급 전력과 선로 손실률이 동일하다고 하네요. 네, 이 조건을 기억해 주시면서 선로의 전압이 2배 승합할 경우 공급 전력은 승합전에 가가 되고요. 선로 손실은 승합전에 나가 된대요. 일단 전력 손실률이에요. 선로 손실률, 전력 손실률 동일한 얘기고요. 우리 전력 손실률을 저자분께서는 H라 했지만 저는 K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놈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수전단의 소비 전력 대비 전력 손실의 비를 말하는데 이것은 이제 결과식을 표현해 보면 V 제곱에 코사인 제곱에 P의 R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이때 우리가 P를 표현해 보면 결과적으로 P는 K의 V 제곱에 코사인 제곱에 R로 표현할 수 있죠. 결론적으로요. 공급 전력은 전압에 뭐한다? 제곱에 비례하네요. 우리 전압은 이제 4배 승합됐으 이제 2배가 승합됐으니까 4배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공급 전력은 몇 배? 4배죠. 이미 여기서 답이 나왔어. 4번으로. 근데 하나 더 보면 우리가 말하는 요 전력 뭐가 된다? 손실. 이 전력 손실 우리가 이제 3i 제곱 r로 볼 수 있지만 요것도 결과식을 보면 v 제곱에 코사인 제곱에 t 제곱에 r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요. 이 전력 손실은 전압의 뭐예요? 제곱에 반비례하네. 지금 전압이 2배 승합됐으니까 결과적으로 전력 손실은 4분의 1이 되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요놈은 4, 4번이 되는 거죠. 요거는 반드시 여러분들 잡아주셔야 돼. 자,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송전선로에 우리 4단자 정수에 대해서 이때 A, B, C, D에 대해서 이제 이들 사이의 관계를 물어봤는데 자, 우리가 이제 22번이죠. 네, 4단자 정수고요. 반드시 여러분들 해주셔야죠. 요렇게 우리가 한 쌍에 입력이 있는 거예요. ES 그다음에 IS가 되죠. 이제 송전단 전압 그다음에 수전단 이제 그러니까 송전단 전압, 송전단 전류. 그다음에 요렇게 한 쌍에 뭐가 있다? 출력이 있죠. 요때 ER 요거를 우리가 IR이라고 하죠. 수전단 전압 그다음에 수전단 전류 이들 사이에 4개 A, B, C, D로 구성된 정수 회로를 우리 4단자 정수 회로라고 하고요. 요거를 우리가 이제 결과적으로 ES의 IS는 A, B, C, D에 뭐가 된다? 이 아래 IR로 표현할 수 있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식을 만들면 요 ES는 A의 ER 플러스 B의 IR이 되고요. IS는 C의 ER 플러스 D의 IR로 표현할 수 있죠. 그쵸? 네, 이렇게 되는 건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자 이거 내용을 좀 기억을 하면서요. 자 우리가 4단자 정수의 이제 성질이라는 걸 좀 이제 알고 계셔야 돼요. 결론적으로 식을 다시 쓰면 이 S는 A의 ER 플러스 B의 IR이 되고요. IS는 C의 ER 플러스 D의 IR이죠. 이때 우리가 무부하 시험을 합니다. 무슨 시험? 무부하 시험을 해요. 이 무부하 시험을 하는 순간 IR은 제로 처리되죠. 그럼 여기서 이 값이 없어져요. 그럼 결과적으로 A라는 건 2R분의 2S가 되죠. 결론적으로 이 A라는 정수는요. 이 선로에 뭘 말한다? 전압비를 가리키죠. 물어봅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보면 C는 2R분의 IS죠. C라는 정수는 2R분의 IS. 요거 여러분들 어드미턴스입니다. 이 회로의 어드미턴스 차원의 정수를 가리키죠.
그다음에 우리가 단락 시험을 해요. 단락 시험은 여기를 붙였다는 뜻이야. 이러면 얘가 0이 돼요. 이 R이 뭐가 된다? 0이 되죠. 그러면 이번에는 반대로 이들 값이 없어지죠. 그럼 남는 건 얘네. 그러면 두 번째가 선로의 B차원의 정수는 IR분의 ES로서 결국엔 요건 뭐다? 임피던스 차원의 정수를 가리키죠. 마지막 네 번째 보면 이 IS는 B의 IR이니까 얘가 0 된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IR분의 IS로서 다단자 정수 D차원의 정수는 우리가 뭘 가리킨다? 전류비를 가리키죠. 얘네들 모두 출제가 되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 여기다 좀 쓸게요. 가역 조건이라고 그래요. 가역 조건 무조건 만족합니다. 뭐냐면 AD 마이너스 BC는 뭐다? 1이 된다는 거.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깔끔하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4번 됩니다. 꼭 봐주셔야죠. 요건 이제 회로에서도 이제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리를 잘 해주시고요. 23번 보겠습니다. 자, 요건 지워볼게요. 네, 여러분들 23번. 삼상 3선식 송전선에 한 선의 저항이 10ohm이고요. 리액턴스가 20ohm랍니다. 수전단의 선간 전압이 60kV이고 부하의 역률이 0.8인 경우에 전압 강하율이 10%라 한데요. 이 송전선로는 약 몇 킬로와트까지 수전할 수 있는가? 결과적으로 23번은요. 수전단 전력을 물어본 건데 사실 필기 문제로 치면은 상해 문제지만 실기에서는 이런 유형의 문제가 잘 출제되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 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한 번에 가야죠. 우리 수전단 전력은 루트 3에다가 수전단 전압의 역률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뭐 이제 항상 물어보는 거를 결과식을 보고요. 뭐가 있고 뭐가 없는지를 봐야 돼. 지금 전류가 없는데 여러분들 저는 좀 이제 우리 저자분이랑 좀 달리 해설해 볼게요. 전압 강하율이 주어졌죠. 우리가 아는 전압 강하율은 송전단 전압에서 후전단 전압을 뺀 다음에 후전단 전압으로 나누고요. 백분율 처리했죠. 그렇죠? 일단 여기서요. 저는 전압 강하율 자체를 먼저 100으로 나눴다 가정해 보면 이렇게 넘기면 입실론의 VR은 VS-VR 되죠. 넘어가면 입실론의 VR 플러스 VR은 VS가 되네요. 이때 VR이 공통이니까 VR 밀고요. 입실론의 플러스 1 되는 거죠. 얘가 밖으로 나갔지만 얘 남고 VR이 밖으로 나갔지만 1은 남죠. VS가 되네. 이제 값을 넣으면 되죠. 지금 보면 전압 강하율이 이제 10%니까 0.1 플러스 1에다가 수전단 전압이 지금 60이죠. 여기는 VS가 되니까 결과적으로 VS는 뭐가 된다? 66kV가 되네요. 우린 여기서 뭐가 나왔냐면 전압 강화가 나온 거예요. 우리가 아는 전압 강화는 송전단 전압에서 수전단 전압을 뺀 값이죠. 그럼 결과적으로 66에서 뭐를 뺀다? 60을 빼면 6kV가 지금 전압 강화가 이제 발생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전압 강화는 또 만족하죠. 이는 루트 3의 i의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의 뭐가 된다? 사인 세타 되죠. 네. 여러분들 이제 결국에 숫자만 바뀌는 거죠? 푸는 방법은 동일해. 그럼 결과적으로 i는 뭐예요? 루트 3에다가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의 사인 세타분의 2 이렇게 볼 수 있네. 잡아 넣으면요. 6 곱하기 10의 3승에 루트 3에다가요. 선로의 저항이 10ohm이고요. 역률은 0.8이고 선로의 리액턴스가 20ohm이고요. 0.6 되죠. 그래서 전류를 구하니까 얘가 얼마가 나오냐면 요놈이 이제 이 173점 뭐가 된다? 21이 나온대요. 173.뭐 21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제 잡아 넣으면 되죠. 루트 3에다가요. 루트 3에다가 지금 보면 이제 수전단이 60이니까 60 곱하기 10의 3승에 그다음에 전류가 뭐가 되냐면 173점 뭐가 된다? 21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역률이 0.8이죠. 마지막에 킬로로 물어봤으니까 이렇게 10의 마이너스 3승 이렇게 하시면
얘가 얼마가 나오냐면 요놈이 이제 14,400 킬로와트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좀 저자분처럼 이렇게 고식에 의거해서 우리가 전압 강화를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저렇게 푸셔도 되지만 저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푸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방법은 동일해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이 결과가 동일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들 몇 번이 되냐면 3번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요거 반드시 여러분들 확인하셔야 돼. 자, 그다음에 24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으로 좀 욕심이 없는 문제고요. 그냥 확인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림과 같은 이제 수전단에 뭐가 있냐면 이 전력 원선도가 있다 합니다. 부하 직선을 참고해서 전압 조정에 따른 조상 설비가 없어도요. 정전압 운전이 가능한 부하 전력은 대략 어느 정도냐고 하는데 이게 이제 짝이 되려면 이게 정전압 송전 방식에는요, 우리가 원의 반지름이 우리가 이제 이 일정하기 때문에 이 송수전단 이 전력은 반드시 원선도의 그 이 원주상에 존재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좀 답이 되는 건 유효 전력이 100과요. 무효 전력이 뭐가 된다? 50일 때가 되는 건데, 아유, 이거는 제 개인적으로 그냥 확인만 해주세요. 정답은 이제 3번인데 그냥 확인만 하자. 그래서 이제 뭐 저자분도 뭐 이제 유효전력 100에 50,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건데, 네. 예, 확인만 하자. 자, 그 다음 25번 보겠습니다. 25번. 거기 보시면 조상 설비와 거리가 먼 건데요. 자, 우리가 말하는 25번. 무슨 설비다? 조상 설비예요. 조상 설비. 이 조상 설비는 무효 전력을, 무슨 전력? 무효 전력을 조절하는 뭐가 된다? 기계기구를 말하죠. 예. 이때 우리가 이제 요 세 개는 좀 볼만해요. 첫 번째가 대표적으로 무슨 조상기? 동기조상기죠. 이 동기조상기는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전기기기에서 보면 동기전동기에 이제 이 위상 특성 곡선이라고 해서 V 곡선이라고 하죠. 그때 보면 여러분들 뭐라고 하냐면 배여잣이라고 그래요. 배여잣이 무슨 전류를 공급할 수 있다? 진상 전류를 공급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부종료자 시에는 지상 전류의 공급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진상 전류를 공급한다는 얘기는 이 동기조상기를 전력 계통에 이제 뭐예요? 콘덴서로서 병입 운전한다는 얘기고 부종여자 시에는 지상 전류를 공급한다는 얘기는 이 동기조상기를 전력 계통의 리액터로서 이제 이 투입한다 이런 뜻이고요. 두 번째가 전력용 콘덴서예요. 무슨 콘덴서? 전력용 콘덴서. 이 전력용 콘덴서는 오로지 뭐예요? 진상 전류만 가능한 거죠. 네. 진상만 가능하다. 예. 위에 전류라고 했으니까 진상 전류만 가능한 거죠. 예. 그래서 요 놈은 우리가 부하에 뭘 개선한다? 현재 역률 개선 목적으로 지금 많이 쓰이고 있죠. 그다음에 세 번째가요. 블로 리액터예요. 무슨 리액터? 블로 리액터. 요거는 오로지 이제 진상이 아니라 지상 전류만 공급이 가능하죠. 그래서 요놈 같은 경우에는 무슨 현상? 페란티 현상을 방지합니다. 그래서 요 세 놈들은 조상 설비에 해당하지만 거기 보면 인제 이 상순 표시기는요. 우리가 인제 흔히 말하는 공급 전원 L1, L2, L3 있죠? 요거에 상을 표시하는 계측기일 뿐이지 조상 설비에 해당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네, 2번 되겠습니다. 보셔야 돼요. 많이 나왔던 문제야. 자, 그다음에 인제 여러분들 26번 삼상 1회선 전선로의 작용 정전 용량을 우리가 인제 이 C 선간 정전 용량을 뭐라고 한다? 인제 이 C1이라고 했을 때
이때 대지 정전 용량을 뭐라고 한다? C2라 하였을 때 C와 C1, C2와의 관계래요. 자, 26번이죠. 26번. 삼선식에 뭐가 된다? 작용 정전 용량 되겠습니다. 예.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삼선식은 지금 전선이 몇 개가 있다? 총 이렇게 송전선이 3개가 있는 거죠. 이때 여기를 저는 VA, VB, VC라는 전압을 갖고 있는 전선이 있다면 우리는 전선의 전압이 존재하면 무조건 전선과 대지 간에 뭐가 나타난다? 요 대지 정전 용량이 대연적으로 나타나요. 요거를 우리는 CS라고 합니다. 또 하나가요. 지금 요놈 같은 경우에는 전선과 대지 간에도 이제 정전 용량이 나타나지만 우리가 전선과 전선 사이에도 이 정전 용량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여기를 CM인데 여기서 좀 약간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지금 CS 요놈은 대지죠. 그다음에 요놈이 이제 선간인데 문제는 지금 어 대지 정전 용량은 Y 결선된 상태고요. 선간 정전 용량은 델타 결선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바꿔줍니다. 우리는 Y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얘를 Y 결선으로 이제 바꿔주면 위 값에 몇 배를 해주냐면 3배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3cm, 3cm, 3cm 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VA, VB, VC가 되죠. 결론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건 하나의 값을 원하는 거죠. 요 하나의 값. 그래서 우리는 이때 작용 정전 용량 Cn은 CS 플러스 몇 cm? 3cm이죠. 지금 조건에서는요. 여기를 C로 줬고요. 여기를 C1. 현관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제 대지 정전 용량을 이제 C2라고 줬네요. 이것도 조심해야겠네. 그쵸? 네. 대지 정전 용량을 지금 C2. 그 다음에 요 놈을 우리는 3배의 C1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쵸? 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알맞은 거는 정답은 몇 번이다? 우리가 2번 되겠죠? 조심해야겠네요. 순서대로 보면 그냥 이제 1번 할 수 있는 경우가 많겠죠?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자분도 뭐 이제 저처럼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건데 요건 이제 여러분들 이제 확인 부탁드리고요. 정답 몇 번이다? 2번입니다. 예, 꼭 해주셔야 돼. 그리고 여기서요, 하나 같이 해야 돼. 뭐냐면, 시험 문제 2가지인데, 단상 이선식일 때도 있어요. 단상 이선식일 때, 우리 작용, 정전, 용량을 물어보는데, 이렇게 지금 전력선이 한 선이 존재하고요. 이렇게 단상 이선식, 이렇게 이제 전선이 2개 존재하는 거죠. 이때 똑같이 전선과 대지 간에 뭐가 나타난다? 대지 정전 용량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요놈과 요놈 사이에도 선과 선 사이에 이렇게 이제 작용 정전 용량이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의 값을 원하기 때문에 사실 요걸 2개로 이렇게 쪼개면 여기가 2배가 됩니다. 그래서 단상 이선식일 때 작용 정전 용량은 제가 똑같이 이렇게 쓸게요. C에는 CS 플러스 여기에 몇 cm? 2cm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제가 좀 암기를 하는 방법을 이제 추천드리면 단상 2선식이든 단상 3선식이든 보면 전선의 가닥수가 단상 2선식은 2가닥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대지가 아니라 요 선간에 2배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죠. 그리고 또 하나가 삼상 3선식도 지금 선이 3가닥이죠. 그러니까 정전 용량은 선간에 몇 배? 3배 하자. 대지는 가만히 두고 이렇게 외우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잡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27번 보겠습니다. 동작 시간에 따른 그 동작 시간에 따른 보호 계전기의 분류와 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예요. 자, 27번 보호 계전기의
보호계전기 한시 특성이라고 해볼게요. 또는 동작 특성.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바로 뭐가 되냐면 순한시성이에요. 무슨 성? 순한시 계전기입니다. 요것은 27번 반드시 보셔야 돼. 실기에서 잘 물어봐. 요거는 조건이 맞으면 전 이렇게 해볼게. 조건이 맞으면 내가 설정한 값이죠. 조건이 맞으면 즉시 동작합니다. 이거 뭐 보고 자식 없다 이거죠. 바로 잘라버리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가 정한시 계전기예요. 무슨 계전기? 정한시 계전기. 요것 역시 조건이 맞으면 정해진 즉 일정 시간 후 동작합니다. 자, 세 번째가요. 반환시예요. 반환시. 요것은 크기가 크면 시간이 짧습니다. 그러니까 크기와 시간이 반대예요. 크기가 작으면 시간이 깁니다. 융통성이 있죠. 네 번째, 반환시 정환시인데 반환시 정환시 그냥 제일 긴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 네. 요거 이제 보호계정기의 동작 시한에 따른 분류 또는 한시 특성이라고 하는데 얘네들에 대해서요. 이제 실기에서 이렇게 쓰라고 그래요. 네. 요 반환시 정환시만 이제 따로 이렇게 별도로 물어보지 않았는데 반환시 정환시는 일정 구간까지는 반환시성을 띠다가 일정 구간 이후부터는 정환시성을 띱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보면 옆에 그림 있죠? 이 그림도 주어지니까 그림을 기억하시면 좋아요. 네, 이렇게 볼게요. 거기 보면 우리는 이제 이 왼쪽이 뭐가 되냐면 크기가 되고요. 이제 가로축이죠. 세로축이 이제 이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면 지금 보면 맨 밑에 보면 순환시성이라고 돼 있죠. 순환시 특성. 여기가 1번이에요. 지금 뭐냐면 여기가 동작 조건일 때 뭐예요? 시간이 굉장히 짧죠. 그다음에 여기가 2번이야. 여기가 동작 조건인데 얘에 비해서 시간 특성은 길어요. 그렇죠? 여기가 동작 조건이라고 했을 때 얘는 이제 뭐야? 크기가 작으니까 시간이 긴데 점점 어떻게 돼요?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시간이 극단적으로 짧아지죠. 요게 3번입니다. 반환시고요. 그 다음에 요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요 지점까지는 반환시를 띠다가 요 지점부터는 정환시를 띠죠. 이렇게 됩니다. 음. 그래서 어 이제 동작 전류가 이제 보면 이게 뭐 일단 보면 1번 순환시 계전기는 설정된 최소 동작 전류 이상의 전류가 흐르면 즉시 동작 맞죠? 네, 맞아. 2번 반환시 계전기는 동작절 이제 시간이 전류의 크기에 따라 변하는 것으로 전류의 값이 동작 이제 이 값이 클수록 뭐예요? 빠르게 동작해야죠. 반대로 전류의 값이 작을수록 뭐예요? 느리게 동작한다. 얘가 틀렸네. 네. 3번 정한시 계전기는 설정된 값 이상 전류가 흐르면 동작 전류의 크기와 관계없이 항상 뭐예요? 일정 시간 후 동작 맞고요. 4번 반환시 정한시 계전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어느 지점까지는 뭐예요? 반환시성이지만 그 이상이 되면 정한시성을 띈다. 이 얘기죠. 근데 이제 사실 보면 제일 긴 게 답입니다. 나중에 보면. 예.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정답 2번이죠. 보셔야 돼. 28번 보겠습니다. 지중 케이블에 거기 보시면 고장점을 찾는 방법이 뭐다? 아닌 것은. 자, 보시면 지중 케이블에 뭐가 된다? 고장점을 찾는 방법 아닌 건데요. 이거 제가 꼭 보자고 했죠. 우리가 지중 케이블에 실기 문제 좋아합니다. 고장 또는 사고점 검출 방법 되겠습니다. 기사실기 하시면요. 요거를 5개 쓰라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제가 정리한 대로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머레이 루프법이에요. 첫 번째가 머레이 루프법. 요거는 이제 추가적으로 물어보는 부분이 있어요. 피트스톤, 피트스톤 브릿지 원리를 이용합니다. 그리고요, 대표적인 지락고장 검출 방법이에요. 두 번째가요, 펄스 레이더법. 레이더 똑같은 얘기예요. 요것은 이제 여러분들 뭐 고장 케이블에 이 케이블에다가 고주파 펄스를 발생했을 때 이런 파형을 발생하면요. 고장 지점에서는요. 파형이 반대 파형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이 파형과 이 파형이 전달되는 시간까지를 이용해서 고장점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는데 모든 사고가 가능해요. 지락, 단락, 단선까지. 세 번째가요. 정전 용량법입니다. 요즘에 보면 요 문제가 좀 핫해요. 필기 문제로. 그래서 그냥 외워주시면 좋아. 고장점까지의 거리예요. 고장점까지의 거리를 저는 X라고 했을 때 건전한 케이블의 정전 용량을 C, 고장의 이 케이블의 정전 용량을 CX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길이를 L로 반영한 거죠. 요거는요. 단선을 이제 우리가 검출합니다. 우리는요. 이 전선은 정전 용량을 갖고 있죠. 그래서 고장 나지 않은 케이블에다가 이제 나지 않는 케이블의 정전 용량과 고장 난 케이블의 정전 용량을 비교해서 이 선로의 길이를 반영해서 고장점까지의 거리를 구한 건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지금 안 바뀌어. 계산 문제 없고요. CX가 위로 올라간 거 찍어요, 그냥. 예. 자, 그다음 네 번째가 수색 코일법, 무슨 코일법? 수색 코일법.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음향의 의한 방법이다. 요 두 놈은 따로 물어보는 게 없지만요. 실기 문제에서 이렇게 이제 이 고르라거나 또는 이제 이 써야 되기 때문에 기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이쁘게 정리했다. 우리는 고장점 검출 방법이 아닌 거 바로 뭐가 되냐면 거기 보면 매건데요. 네. 뭐 저는 이제 임피던스 브릿지법 따로 얘기 안 했죠. 자, 거기 보면 매건데요. 이 매건은 돌연 저항을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2번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이제 요거 뭐 영어 발음이기 때문에 머레이 루프법을 뭐 머리 루프법 다 똑같은 얘기예요. 네. 펄스 측정법이 이제 펄스 레이더법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요것도 반드시 하셔야 되고. 자, 그다음에 29번이죠. 29번. 지금 그 임피던스가 Z1, Z2인 그림과 같은 선로 A 쪽에 지금 전압 2에 해당하는 이 전압이 입사되었대요. 이때 우리가 접속점 B점에서 무반사로 되기 위한 조건. 여러분들 이거 진행파 이론인데요. 하셔야 돼요. 주는 문제야.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서로 임피던스가 다른 지금 선로가 있다 이거죠. 그리고 그 선로가 서로 접속이 돼 있어요. 즉 뭐냐면 여기를 저는 가공이라 하고요. 여기를 지중이라 했을 때 이때 가공의 임피던스를 Z1이라고 하고요. 지중의 임피던스를 Z2라고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지중전선로는 케이블을 쓰기 때문에 이 달라지죠. 결과적으로 이렇게 Z1과 Z2가 달라지는 이러한 선로가 있다 이런 뜻이죠. 이때 이 달라지는 이 점, 이 지점을 우리는 변곡점이라고 해요. 이러한 지점에요. 어떤 이 I라고 해볼게요. 이 I라는 전압이 저는 이걸 입사 전압이라고 해볼게요. 입사되었대요. 그러면 임피던스가 다른 지점으로부터 어떤 일이 생기냐면 ET, 투가 되는 전압이 나오고요. 무슨 전압? 투가 되는 전압이 나오고 다시 전원 쪽으로 되돌아가는 이 R이라고 해볼게요. 반사 전압이라는 게 나옵니다.
근데 만약에요, 임피던스가 같았다면 그대로 입사 전압은 그대로 투과되는 전압이 되고요. 요 반사 전압이 없어요. 예, 이러한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봐야 돼. 첫 번째가 투과 전압이에요. 무슨 전압? 투과 전압. 투과 전압을 저는 ET라고 해보겠습니다. 지금 ET라고 했죠. 이 투과 전압 실제로 이거 유도됩니다. 우리는 이제 결과식 보자고요. Z1 플러스 Z2에다가요. 우리가 투과죠. 이렇게 기억해. Z2축이죠. 프레임이에요. 여기에 몇 배? 9배란 거예요. 여기에다가 뭘 곱하냐면 입사 전압을 곱해야 돼요. 이때 Z1, Z2는 사실상 상수 개념을 갖죠. 그래서 지금 Z1 플러스 Z2의 2배 Z2를 한 이 값,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감마. 이렇게 감마로 표시하고요. 요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투과 개수라고 해요. 결과적으로 투과 전압은 뭐다? 투과 개수에다가 입사 전압을 곱한 값을 만족하죠. 다 물어봅니다. 두 번째가요. 반사 전압이에요. 무슨 전압? 반사 전압. 반사 전압을 우리는 이 R이라고 하고요. 똑같이 투과 전압이든 반사 전압이든 Z 또한 플러스 Z2입니다. 반사 전압 이렇게 기억하자. 지금 이쪽에서 이쪽으로 진행하죠. Z2에서 Z1을 빼준다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역시 입사 전압을 곱해주시면 돼.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 Z1, Z2가 상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또 계산한 요 값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지금 요 베타라고 표현합니다. 요거를 우리는 반사계수라고 해요. 그럼 결과적으로 반사계수에다 똑같이 뭐예요? 입사 전압을 곱하면 반사 전압이 나오네. 다 알고 있다 이런 얘기죠. 마지막 세 번째. 지금 이 문제처럼 무반사 조건이에요. 무슨 조건? 무반사 조건. 무반사 조건은 근본적으로 지금 이렇게 반사가 되는 게 뭐예요? 얘네들과 얘네들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Z1과 Z2가 뭐예요? 같아진 경우죠. 이게 만약에 같았다면 이거 제로죠.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거 잠깐 맞춰볼게요. 지금 선로를 보면 지금 이렇게 B 지점으로 병렬로 나뉘죠. 여기가 A 지점이고 지금 보면 A, B로 표현한 것 같은데, 그쵸? 네. 요게 이제 A 지점이고 요게 B 지점이죠. 그래서 A 지점의 임피던스는 Z1이고요. B 지점의 임피던스가 Z2와 Z 뭐예요? 3죠. 요즘 병렬로 돼 있네. 그렇기 때문에 표현을 해보면 결과적으로 Z1분의 1은 Z2분의 1 플러스 Z 뭐예요? 3분의 1을 만족하면 되죠. 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3번이죠. 이렇게 알맞게 표현한 건 지금 이 표현밖에 없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3번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 진행파 이제 이론과 관련된 내용들인데 나중에 그래서 우리는요 이쪽에 투과되는 전압을 제한하기 위해서 여기에다 이제 피레기를 접속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공과 지중해 접속점에 보면 우리 피레기를 두죠. 자, 이렇게 같이 정리하셔야 돼요. 이걸 반드시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30번 볼게요. 30번은요, 여러분들 이거 그냥 제가 좀 특성을 좀 비교해 보면 지금 화력발전소와 원자력발전소에 보면 이 특성을 비교한 건데, 네, 주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버리지 마시고요. 원자력 발전소에 뭐가 된다? 특징입니다. 네. 네, 화력발전소와 비교해 보면 기본적으로요. 네, 시설비는 고가예요. 시설비는 고가지만 이 자체가 대용량이고요. 그리고 연료비는 저렴해요. 요 정도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그럼 보면 화력발전소에 이제 화력발전소는 보일러 대신에 원자로와 열유한기를 사용한다. 일단 뭐 말은 안 했지만 맞는 얘기고요. 2번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비는 화력 발전소에 비하여 비쌉니다. 고가예요. 다만 우리가 이제 그쪽으로 가려 하는 이유가
대용량의 연료비가 이제 저렴하죠. 그래서 3번에 보면 이제 동일 출력의 경우 원자력 발전소의 터빈이나 옥수기가 화력 발전소에 비하여 대형이 맞고요. 4번 원자력 발전소는 별도의 방사능에 대한 차폐 시설물의 투자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필요하죠. 맞아요. 그래서 풀이를 잠깐 보면 화력 발전소와 비교해서 원자력 발전은 출력 밀도가 이제 이 크다라고 그래요. 이게 이 뜻이에요. 대용량이란 얘기고 소형화가 가능하나 이 출력당 건설비는 얘가 이제 시설비가 고가예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이냐면 2번입니다. 2번. 네. 자, 31번 보겠습니다. 지상 부하를 갖는 삼상 삼선식 배전선로에 단거리 송전선로에 선간 전압 강화죠. 여기 이제 보면 여러분들 요 뜻이 있습니다. 무슨 전압 강화? 선간 전압 강화죠. 이때 단 IRX 세타는 각각 수전단 전류, 그 다음에 선로 저항, 그 다음에 뭐가 된다? 리액턴스, 수전단 전류, 위상각을 말한다. 뭐 이렇게 돼 있죠. 31번 보시면 31번은 전압 뭐가 된다? 강화가 되겠습니다. 전압 강화. 그럼 이걸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가 우리가 아는 전압 강화인데요. 요것은 루트 3의 i에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에 뭐가 된다? 사인 세타를 말하고요. 이 식은 오로지 3상에서만 여자분이 정리를 잘 해주셨으니까 제 거는 참고적으로 이렇게 이제 잘 이제 봐주시기 바래요. 첫 번째 저는 이 식을 먼저 썼는데 이것은 루트 3의 i의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의 사인 세타인데 이것은 오로지 3상에서만 쓰이고요. 선간전압을 기준으로 한 해석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송전단 전압이나 그리고 뭐 수전단 전압 VR이라고 해볼게요. 얘네들이 어떤 상태이다? 이제 이 선간전압은 이제 선간전압인 상태로 해석을 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는 i의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의 뭐가 된다? 사인 세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요 표현은 삼상에서도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단상에서도 쓸 수 있는데 일단 삼상에서 요 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설할 때는 항전압을 기준으로 해요. 또 하나가 이 식은 어디에서도 쓸 수 있다? 단상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이때 삼상이라고 이제 가정했을 때 이때는 이 S가 송전단 전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R이 뭐가 된다? 수전단 전압이 되는데 이들은 무슨 전압이다? 선간 전압이 아닌 상전압 개념을 가져요. 상전압 개념을 갖는다고요. 네. 그래서 원래는 이 S는 이 RF 플러스 I의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의 보다 사인 세타라고요. 원래는. 이게 이제 뭐예요? 상전압이니까 불편하니까 여기다가 루트 3, 루트 3, 루트 3 이렇게 곱한 거죠. 상전압에다 루트 3이 곱해지면 뭐예요? 선간전압이 되죠. 1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바뀌는 거죠. 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단상 이선식일 때 뭐 거기에 2배 해준 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조건에서 한 줄이냐 한 선이냐 이런 식으로 주어졌을 때를 이제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정리해주면 깔끔하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3번 되겠습니다. 보셔야 돼요. 조건에서 분명히 선간전압강화라고 있기 때문에 식 자체는 3번이 돼야 되는 게 맞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32번. 요즘에 이 문제도 보면 잘 나오더라고요. 수세 문제인 것 같아요. 보면 여러 회선인 비접지죠. 비접지. 이때 배전선로에 지락계전기, 방향지락계전기를 쓸 건데 문제는 선택지락 보호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때 필요한 게 뭐냐요? 32번이죠. 우리 선택 지락 뭐가 된다? 계전기라고 그래요.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SGR이라고 그래요.
셀렉티브 그라운드 릴레이인데 요 놈은 지금 누구랑 조합하냐면 ZCT와 우리 ZCT 뭐예요? 영상 전류기죠. 그 다음에 뭐를 조합한다? GPT를 필요로 해요. 요거를 우린 영상 뭐가 된다? 접지형 배기용 뭐가 된다? 변압기 되겠죠. 변압기. 예. 그래서 보면 선택지락 계정기 플러스 GPT 그 다음에 ZCT 되죠. 요 GPT는 역할이 뭐예요? 여기다 요 밑에다 좀 쓸게. 비접지 회로에 비접지 회로의 지락 시 영상 다른 말로 뭐다? 지락 전류를 검출하죠. 그 다음에 GPT 요 놈은 역시 비접지 회로의 지락 시 영상 전압을 검출하죠. 네, 이렇게. 그래서 우리 SGR과 무엇을 조합하냐고 물어보면 ZCT화보다 GPT 되겠습니다. 이 문제가 요즘에 보면 잘 출제되더라고요. 개근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이 GR과 뭐 ZCT, SGR은 추가적으로 여기 보면 GPT랑 ZCT다. 그래서 뭐 ZCT 영상 변류기로서 영상 전류 검출한다고 했고요. GPT 이제 영상 전압 검출하죠. 3번입니다. 잘 물어봐요. 자, 33번 볼게요. 예, 쉬운 문제는 아니고요.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 네. 자, 보겠습니다. 공칭 단면적이 200스퀘어고요. 전선에 무게가 주어졌네요. 자중이 주어졌네. 1.838kg per 메타가 되고요. 전선의 바깥지름은 18.5mm인 경동연선이 있대요. 이것을 경간 200m로 가설할 때 이도를 물어봤네. 오, 결국에는 뭐예요? 세 번째, 33번이죠.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뭐다? 도가 되겠습니다. 이도 D는 8T의 WS 제곱이 됩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요, 저는요, 이 문제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자꾸 실기 문제에서 이와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나오니까 잘 봤으면 좋겠어요. 이때 T는 수평 장력이고 S는 경간 그리고 W가 바로 뭐예요? 하중이죠. 근데 사실상 무슨 하중이다? 합성하중이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우리가 이도라는 건 이렇게 전주와 전주 사이에 떨어진 거리를 S 경간이라고 했대. 전선을 가선할 때 이렇게 우리는 약간의 뭘 줘요? 처짐의 정도를 주죠. 이걸 dB라고 하죠. 그래서 이도를 구할 때 우리가 이렇게 구할 건데 문제는 뭐냐면 단 경동연선의 뭐래요? 임장 하중은 7,910kg이고요. 특이하게 뭐가 주어졌냐면 빙설의 하중이 주어졌죠. 그리고 또 하나가 통합 하중이 주어졌네. 우리가 말하는 이 W, 저는 이걸 W0라고 한번 해볼게요. W0는 바로 뭐가 된다? 합성 하중인데 지금 이 합성 하중은 뭐가 있냐면 수직 하중이 있고요. 그 다음 뭐가 있다? 수평 하중이 있죠. 그래서 결국엔 전선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수직받는 건 뭐예요? 전선의 뭐다? 자중이죠. 예, 저는 이걸 W1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럼 전선의 자중 때문에 지금 무게를 받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여기 지금 문이 착빙된 거예요. 그러면 빙설의 하중 때문에 또 뭐 한다? 또 처지죠. 요걸 저는 W2라고 해볼게. 빙설의 하중. 지금 그러니까 빙설의 하중이 반영이 됐죠? 없으면 무시하는 거지. 그 다음에 수평 하중. 요게 바로 뭐다? 통합 하중이죠. 지금 요렇게 받는 요 하중이 수평 하중인데 결론적으로 이 하중을 결정하는 건 수평 하중이죠. 아니 통합 하중. 예. 그럼 저는 요거를 W3라고 해볼게요. 결과적으로 얘를 합성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지금 먼저 합성 이제 하중을 구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W0는 지금 전선의 무게가 얼마예요?
1.838 여기에다가 빙설의 하중을 더해 주셔야 돼. 0.416 요거의 제곱에 그 다음에 풍합 하중이 얼마예요? 1.525 요거의 제곱에 뭘 씌운다? 루트 씌우면 얘가 얼마가 나오냐면 얘가 2.72 kg/m 메타가 됩니다. 끝났어. 그럼 이제 여기다 넣을 건데요. 8배 우리가 요 수평 장력은 인장하중을 뭘로? 안전율로 나누죠. 인장하중이 지금 얼마냐면 7,910이고요. 안전율이 얼마냐면 2.2야. 그 다음 합성하중 구했잖아. 얼마? 2.72. 그 다음에 경간이 얼마나? 요게 200이네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제곱 씌워갖고 두드리니까 얘가 얼마 나온다? 대략 3.78m가 쳐진대요. 여기가. 네. 잡으셨으면 해요. 개인적으로 필기 문제로는 솔직히 말해서 한 최상 문제 개념을 갖지만 요게 이제 요런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지금 전기기사 실기에서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 이도는 실기 문제에서도 나오는데요. 빙설 이제 이 뭐야 빙설의 하중까지 고려하는 문제에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지금 풍합까지 풍합 하중까지 고려하는 문제가 이제 나오거든요. 네, 요것도 이제 나올 거예요 아마. 예. 자, 잡아주시고 34번 보겠습니다. 무손실 송전선로에서 송전할 수 있는 뭐가 된다? 네, 송전 용량은 이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요? 이때 이 S는 송전단 전압, 이 R은 수전단 전압이고요. 델타는 부하각, 그다음에 X는 송전선로의 리액턴스, 그다음에 보시면 이제 R은 송전선로의 저항, Y는 송전선로의 어드미턴스래요. 예, 정태 한정 극한 전력을 말한 거고요. 아이고 그죠? 보면 이제 요식도요. 계산 문제가 아닌 이상 식과 관련된 유형의 문제를 꼭 내죠. 우리가 이제 보면 34번 보셔야 돼요. 우리 정태 안정 극한 전력이라고 하죠. 요놈 P는 X분의 2S 2R에 뭐가 된다? 사인 델타로서 표현할 수 있죠. 공식 문제네요. 정답 몇 번이다? 1번. 밑에 이제 이 등가 회로랑 이제 벡터도 이제 들어가 있는데 뭐 바로 보시면 됩니다. 예. 잘 물어본다. 자, 35번 보겠습니다. 장거리 대전력 송전에서 교류 송전 방식에 비한 직류 송전 방식의 장점이 아니래요. 준비해야죠. 35번. 직류 송전에 HVDC라고 하죠. 장단점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요.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가 단점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용 전압이 동일하다면 절연 계급을 무슨 계급? 절연 계급을 낮출 수 있어요. 뭘 낮출 수 있다? 절연 계급을 낮출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이 교류의 경우 이렇게 표현하고요. 육류는 이제 이런 구형파죠. 실질적으로 이 크기가 같다면 교류는 실제로 우리가 요건 최대값이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값은 얼마예요? 루트 2분의 1로 나눠줘야죠. 최대값을. 그쵸? 근데 절연을 할 때는 우리가 최대값에 맞춰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예요? 이 직류송전은 교류송전 대비 뭐예요? 요 절연 레벨을 이제 이 레벨을 루트 2분의 1로 낮출 수 있죠. 그래서 장거리 송전선로가 되면 될수록 얘는 유리하죠. 두 번째가요. 무유분을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무슨 분? 무유분을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L과 C가 없기 때문에 무유분에 따른 손실이나 내지 전압강화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해적 케이블에는 케이블에 유전체손이 있습니다. 유전체손은 오메가 C 제곱인데요. 이 결국엔 오메가가 들어가는데 2파이 F죠. 유전체손 없네. 자, 그다음 세 번째가 요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송전 용량 증가에 기여할 수 있어요.
송전 용량이 증가해서 안정도 측면에서도 좋아집니다. 송전선로의 전송 가능 전력이 많아지죠. 이 무유분 자체가 이제 고려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 네 번째가 보시면 요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동기 계통 무슨 계통? 비동기 계통을 연계할 수 있어요. 주파수가 다른 계통을 이을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단락 용량이 무슨 용량? 단락 용량이 경감됩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단락 용량이 경감된다는 거. 예. 자, 잠깐 저 카메라가 조금 흔들리는 것 같아서 한번 잠깐 봤습니다. 보는데 또 불편하면 안 되니까. 자, 단점으로는요. 또는 이제 요 정도 기억해 주시고요. 이 무효분 전달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다음에 첫 번째가 뭐냐면 단점으로는 승합 강압이 어렵죠. 예, 흔히 말해서 이걸 우리가 변압이라고 그래요. 승합 강압이 어렵죠. 두 번째가요. 회전 장애를 얻기 어려워요. 회전 장애를 얻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는 회전을 하려면 위상차가 있어야 되는데 교류의 경우는 동기발전기가 지가 알아서 어떻게 해요? 크기는 똑같고 각도는 몇 도? 120도의 위상차를 갖는 그 이제 이 허용을 알아서 만들기 때문에 회전시키기에도 굉장히 뭐예요? 편리하죠. 그다음 세 번째가 대전류 차단이 어렵습니다. 뭐가 어렵다? 대전류 차단이 어렵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이 일괄된 계통을 운용하기가 이제 어려워요. 일괄된 계통을 운용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기본적으로 인제 우리가 보면 전압의 역할들이 다 있거든요. 그 전압의 역할들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인제 이 승합 강압이 어렵다 보니까 이런 일괄된 계통을 운용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요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리고 인제 보면 장거리 대전력 송전에서 교류 송전에 따른 직류 송전의 장점이 아닌 거죠. 송전 효율이 높습니다. 송전 용량이 증가하고요. 안정도 측면에서도 좋아집니다. 선로의 절연이 좋고요. 인제 더 수월하죠. 네 번째, 그렇지 않죠. 변압이 쉬운 게 아니라 뭐예요? 어렵다고요. 기억하자. 그래서 뭐 인제 이 저자분도 정리를 했지만 저도 좀 정리를 한 거죠. 네. 예. 여기서 인제 뭐 저도 이제 하나 더 본다면 요거 고조파가 발생하죠. 요 정도까지 좀 기억해 주면 좋죠. 우리가 직류를 교류로 또는 교류를 뭘로 직류로 이러한 변환, 전력 변환하는 거죠. 요 과정에서 뭐가 발생한다? 고조파가 발생하죠. 요 정도 볼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36번 송전계통의 안정도 증진과 관련이 없대요. 여러분들 요거는 쪼끔 시간이 걸리더라도요. 제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36번이죠. 안정도 향상 대책되겠습니다. 첫 번째가요. 우리가 안정도를 향상할 때 보는 근거식은 P는 X분의 ES, ER에 뭐가 된다? 사인 델타 이 식을 근거하고요. 무조건 안정도가 향상되려면 이 P 값이 커져야 돼요. 이때 첫 번째 뭐냐면 지금 X 값을 줄이는 거예요. 첫 번째. 그래서 우리 첫 번째 개통의 리액턴스를 개통의 리액턴스를 뭐 한다? 감소시키는 거예요. 요건 꼭 저처럼 정리하셔요. 네. 두 번째가 이제 이거 어떻게 감소하냐면 전락비가 전락비가 큰 발전기를 채택합니다.
이 단락비가 큰 발전기는 동기 임피던스가 작습니다. 네. 자, 두 번째가요. 두 번째가 분권 변압기를 채택합니다. 무슨 변압기? 분권 변압기를 채택해요. 이 단권 변압기는 이권선 변압기 대비 이제 이 임피던스가 작은 타입의 변압기 되겠습니다. 세 번째가요. 세 번째가 복도는 다도체 방식을 채택합니다. 이건 선로에서 줄일 수 있죠. 복도체 방식을 어떻게 한다? 채택합니다. 네 번째가요. 병행 회선수를 증가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무슨 회선수? 병행 회선수를 증가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직렬 콘덴서를 삽입합니다. 선로에 직렬 콘덴서를 뭐한다? 채택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X가 선로의 유도성 리액턴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 송전단이 있고요. 요렇게 이제 수전단이 있을 때 요 X 값에다가 강제적으로 이렇게 C를 여는 거죠. 그럼 얘가 XL이고 얘가 XC니까 결과적으로 X는 XL-XC가 되죠. 그쵸? 네, X가 작아지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요. 두 번째가 위식에서 얘가 못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요거. 요거를 우리가 두 번째 계통의 전압 변동을 무슨 변동? 계통의 전압 변동을 억제합니다. 첫 번째가 소극 여자 방식을 채택합니다. 뭐? 소극 여자 방식을 채택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능이 우수한 AVR 자동 전압 조정 장치를 설치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 소극 여자 방식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가요. 두 번째가 중간 조상 방식을 채택합니다. 무슨 조상 방식? 중간 조상 방식을 채택합니다. 이 중간 조상 방식은 우리가 뭐가 있냐면 공기 조상기를 쓴다는 거. 무슨 조상기? 공기 조상기. 요거 물어봐요. 중간 조상 방식에서 사용되는 게 뭐냐요? 공기 조상기. 요 사인 델타 값 못 움직이게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요. 개통을 연계해요. 뭘 연계한다? 개통을 뭐한다? 연계합니다. 이렇게 되면 좋은 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어요. 바로 뭐냐면 개통을 연계하면요. 임피던스가 작아져. 임피던스가 작아져. 단락 전류가 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감안하면서 우리가 운전해줘야죠. 그 다음 세 번째가요. 세 번째가 개통에 개통해주는 충격을 경감합니다. 개통해주는 뭐를? 충격을 경감해요. 첫 번째 답이 될 수 없어요. 너무 이제 약간 애매한 말이죠. 뭐냐면 상황에 따른 적절한 접지 방식을 채택합니다. 우리가 비접지냐, 소호냐, 직접이냐 뭐 이런 거 있었죠. 두 번째가요. 고속도 차단 및 재폐로 방식을 채택합니다. 네 번째, 계통의 전력 변동, 계통의 전력 변동을 억제합니다. T값 자체가 못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조속기 동작을 신속히 합니다. 발전기에 우리가 이제 이 회전수를 조정하는 장치죠. 가바나 조속기 동작을 신속히 합니다. 두 번째가요. 발전기에 제동 저항기를 설치한대요. 발전기에 뭘 설치한다? 제동 저항기. PCBR이라고 하거든요.
네, 우리가 발전기가 고장 났을 때 만약 발전기가 가속을 하게 되면 이 가속력을 억제하기 위해서 설치합니다. 네. 요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충분히 값어치가 있어요. 예. 자, 그럼 보면 지금 보면 송전 계통의 안정도 증진과 관련이 없는 거 1번 고속 제표로 여기 있죠. 그다음에 계통의 전달 리액턴스 이거죠, 이거. 3번 계통의 전압 변동을 억제한다 이거고요. 앞에서는 유도 장애와 관련이 있지 안정도랑 관련이 없어요. 4번입니다. 자, 37번 보겠습니다. 이거 반드시 이렇게 정리 부탁드릴게요. 자, 37번이죠. 예. 자, 지우면서 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왠지 딱 보면 와 이러지만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순저항 부하가 있고요. 그때 전력이 뭐래요? 이제 킬로와트였대요. P킬로와트. 전압은 이제 2가 되고요. 선로의 길이는 L 메타가 되고 고유 저항은 로 옴 스퀘어 퍼 이제 메타가 되고요. 동상 이선식이네. 이때 선로 손실을 지금 뭐라고 했냐면 Q 와트라고 했을 때 전선의 단면적은 어떻게 되는가? 전선의 단면적을 이제 구하는 건데 우리가 전선의 단면적을 구한다는 얘기는 일단 저항을 뽑아야 돼요. 저항 R은 로 A분의 L이죠. 근데 여기서 저항을 뽑을 때 좋은 게 바로 뭐냐면 전력 손실이죠. 단상 이선식이기 때문에 이 I 제곱에 R 되는 거죠. 그러면 먼저 뭐예요? 전력 손실을 알아야 되는데 전력 손실을 알려면 I가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뭘 줬냐면 전력을 줬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전류 I는 전력을 뭘로? 전압으로 나누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요 놈은 볼트인데 요게 킬로니까 요거를 다시 표현해 보면 2에다가 P 곱하기 10의 3승에 뭐가 된다? 와트가 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때 우리는 요걸 기억하면서 지워볼게요. 이때 전력 손실이죠. 지금 전력 손실을 뭐라고 했냐면 이제 문제에서는 Q라고 했네. 요거는 2I 제곱의 R 되겠네. 그쵸? 이때 R도 한 번 더 펼치면 요놈은 2배의 I를 먼저 바꿔볼까요? 2분의 T에다가 10의 3승의 제곱에 여기에다가 로, 그 다음에 그냥 면적을 따로 뭐 이제 주진 않았지만 저는 A라고 하겠습니다. 거리 L이라고 했네. 그쵸? 그러면 지금 여기서 얘를 정리해 보면 이거 어떻게 되냐면 5배의 2제곱에 2제곱에 거기 P제곱에 10의 6승이 되죠. 10의 6승에 뭐가 된다? 로 A분의 L이네. 결과적으로 요게 요 놈이죠. 위치 바꾸면 A는 2배의 2제곱에 P제곱에 10의 6승에 로에 Q의 L로 표현할 수 있네. 그쵸? 일단은 지금 보면 2번이 요 형태가 맞네요. Q의 2제곱에 2배의 그 다음에 여기 2배의 로에 L의 P 제곱이죠. 10의 육수는 이제 이쪽으로 뺀 거고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정답 몇 번이냐면 이제 2번입니다. 은근히 뭐 저기 할 것 같지만 생각해보면 단순하다. 자, 38번 볼게요. 소도체의 반지름을 R, 소도체 간의 선간거리가 D인 두 개의 이제 소도체를 사용한 3, 4, 5의 송전선로가 있다. 복도체에 뭐가 된다? 등가 반지름은. 자, 우리 38번이죠. 요거는 복도체 방식의 작용 인덕턴스라고 볼게요. 자, 복도체 방식의 작용 인덕턴스인데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반도체의 경우 L은 0.05 플러스 0.4605에 로그 10에 R분지 D가 되죠. 값 자체가 미리 헬리퍼 뭐가 된다? 킬로미터인데 이것을 우리가 복도체나 다도체로 가져가는 순간 복도체일 때 저는 LN이라고 해볼게요. 요것은 0.05를 도체수로 나누고요. 0.4605에
로그 10에 R2의 프라임에 D가 된다라고 한번 볼게요. 여기서 D는 등가성관거리죠. 이때 제가 이제 여러분들 요 R2의 프라임, 요 R2의 프라임 요 놈이 바로 뭐가 된다? 복도체의 등가 반지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 등가 반지름 어떻게 하는 거냐면 루트에 R의 S의 N-1승의 N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지금 표현했을 때 N은요 포도체 수를 말해요. 우리가 복도체라는 건 한 상의 전선을 두 개 이상의 전선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뭐예요? 하나의 전선을 설치한 효과를 보도록 한 것을 말하는 거죠. 네. 그래서 포도체 수가 되고요. S는 소도체 간에 뭐가 된다? 거리. 요걸 뜻하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소도체가 두 개래요. 그럼 소도체의 반지름이 있겠죠? 이거 너무 조그맣게 그렸다. 그쵸? 요걸 R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도체와 소도체 간의 거리를 S로 본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등가 반지름은 요 개념을 갖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는 이제 소도체 반지름 R이라고 했고요. 소도체 간의 거리를 D라고 했네. 그러면 루트에 R의 D인데 소도체가 지금 두 개죠. 어차피 해봐야 이제 1이네. 근데 여러분들 여기다가 2를 안 해도 되죠. 루트는 기본적으로 2승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요게 답이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1번. 기본적으로 루트는 여기 2승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39번. 삼상용 차단기의 전격 전압이 170이고요. 전격 차단 전류가 얼마다? 이제 50kA라 하였을 때 차단기의 전격 차단 용량은 몇 메가볼트 암페어가 되네요. 자, 39번이죠. 전격 차단 용량 PS의 프라임이라고 해볼게요. 자, 차단기에 차단 뭐가 된다? 용량 되겠습니다. 전 요거를 PS의 프라임이라고 해볼게요. 요 놈은 루트 3에다가요. 루트 3에다가 차단기 전격 전압에다가 뭘 곱한다? 고장 전류. 요게 이제 이 고장 단락 전류예요. 그다음에 차단 전류라고 그래요. 삼상 단락 전류입니다. 사실상.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다 줬죠. 뭐냐면 루트 3에다가요. 차단기 전격 전압이 170kg니까 펼치고요. 이제 전격 차단 전류가 뭐예요? 50이죠. 필요한 편이 이건데 마지막에 메가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이제 10의 마이너스 6승하시면 되겠네. 애초에 여기가 벗겨지니까 그냥 이렇게 얘 없이 얘네 안 하고 들어가셔도 관계없죠. 그래서 두드리면 대략 14,722점 얼마가 나오므로 15,000. 40번 보겠습니다. 40번 라스트 문제네. 봐야 돼요. 보일러의 절탄기인데 이코노마이저라고 하죠. 요놈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화력발전 같은 경우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잠깐 화력발전의 사이클을 좀 그리면 자 화력발전소는 급수펌프라는 걸 이용해서 보일러에다 계속 뭐예요? 물을 대주는 거죠. 급수를. 문제는 뭐냐면 화력발전소는 발전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연료를 뭐예요? 절감하면서 발전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때 그러면 애초에 급수 펌프에서 뭐예요? 보일러에 공급되는 그 급수 자체를 온도를 높여주면 그쵸? 보일러는 그만큼 뭐예요? 연료를 세이브할 수 있죠.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절탄기입니다. 절탄기. 그래서 과열기를 과열기를 통과한 과열기를 통과한 이게 중요해요. 배기가스에 여열을 회수하는 거예요. 좋은 게 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쓰다 남은 폐열 같은 걸 쓰는 게 좋겠죠. 새로 이걸 하기보단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절탄기 같은 경우에는 과열기를 통과한 배기가스의 여열을 회수해서 급수를 가열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일러의 급수를 예열 이 얘기가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정답 몇 번이냐면 이제 4번이죠, 4번. 이거 근데 이 뭐야 보셔야 돼. 좋은 게 아니라. 예. 그래서 이 연료량을 4에서 11% 정도 경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좀 지워졌지만 2024년 1회 이제 2회죠. 2회 전기 산업기사 전력공학에 관련된 해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잠깐만 빨리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다 끝났어요. 조금만 참으죠. 21번, 22번 봐야 돼요. 그다음 23번 보시고요. 24번 욕심 없어요. 25, 26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29, 그다음에 30 보셔야 되고 31번 보셔야 돼요. 그다음에 32, 그다음에 33번 어려운 문제지만 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보시는 걸 저는 추천드리고요. 그다음에 34, 그리고 35 보셔야 되고요. 36, 그다음에 37번 조금 어려우면 이제 판단하시는 거죠. 그다음에 38번. 네, 보셔야 되죠. 그다음에 39, 40번까지 이렇게 보시면 이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라면 저는 24번 그리고 조금 그나마 버린다면 네, 33번 좀 어려운 문제지만 그다음에 37번 요 정도 될 것 같네요. 여러분들 이제 여기까지가 2024년도 2회 전기 산업기사 전력공학에 관한 해설이었습니다. 이제 내용 정리 잘 부탁드리고요. 시청해 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물러가 보고요. 다음 회차 3회차 때 이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